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쌍방울이 지원한 아태협이라는 단체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이 아태협 회장 출신이 평양으로 건너가서 돈을 건넨 것 아니냐라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태협은 이재명 지사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어요. 북한의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아태협 회장이 초청장을 보내고 중국을 거쳐 평양에 갑니다. 아태협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근데 아태협의 거래 명세표가 확보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2018년 12월 26일 아태협 회장이 북한에 체류한 시점인데 금액 7만 달러. 한국 돈 8천만 원입니다. 지불 장소는 평양, 그리고 심양을 거쳐 갔다라고 표기가 돼 있고 비고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써 있는 거래 명세표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관계자 아태협 회장이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고위 인사에 직접 돈을 전달했다. 5개월 뒤 2019년 5월 쌍방울이 중국 선양에서 북과 경제협력 합의 체결 후 계열사의 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당시 관계자의 진술과 저 거래 명세서, 이른바 전표죠, 영수증이죠. 그게 발견됐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물론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또 하나의 퍼즐이 나왔는데 경기도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쌍방울과도 매우 관련이 있는, 쌍방울이 경기도에 아태협을 통해서 우회 돈을 지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잖아요. 아태협 회장이 평양으로 건너가서 현금 건넸다 라는 정황이 담긴 거래 명세서, 영수증, 장부, 이 퍼즐 조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이제 거래 명세서에 보면 지급 날짜, 그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느냐, 뭘로 지급했느냐 이게 나와 있잖아요. 현금 지급했다 나와 있고 장소도 평양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건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7만 달러를 가지고 가서 결국 북측에 전달했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이 7만 달러를 지급했을까? 그리고 이 돈은 어디에서 났을까? 굉장히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태협 자체가 쌍방울 관련이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경기도고 계속 대북 교류 사업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럼 7만 달러 가져갈 때 정식으로 신고가 가져갔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것도 역시 또 어떤 편법으로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지금 진흙탕처럼 아태협, 경기도, 쌍방울 이게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아태협 회장이었던 안모 씨가 쌍방울 가서 또 이사까지 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태협이 이때 순수한 대북 교류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그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태협의 한 역할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언론에 보도된 것은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수사한 내용이 전체가 보도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저는 일부만 보도가 되고 있다고 보고 검찰은 이미 어느 정도 실타래는 풀었고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미 벌써 이 정도 언론 보도 나왔으면은 그 중국으로 가져간 쌍방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이거 금방 수사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돈을 어디서 조달을 했고 이제 아태협 같은 거 어디서 조달을 했고 그렇죠. 이거 어디로 갔는가는 이미 검찰 수사를 다 해서 이 정도는 다 마무리됐을 거다. 자금 추적은 이거 쉽다. 그렇죠. 그래서 저 부분의 어떤 팩트, 사실 또 증거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수사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아태협, 쌍방울, 경기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고 나면 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시발점에 불과하다. 그러면 무언가 계속 나올 것이고 결국 검찰이 직접 발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발표가 될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시간이 흐르면 경천 동지할 그러한 내용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근접해가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이제 북한에 돈이 건네졌다라는 단정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적어도 중국으로 거액의 달러를 밀반출한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까지 동원하면서 쌍방울이 전방위 로비를 했군요. 경기도의 이화영 부지사는 뇌물까지 받으면서 이 쌍방울의 소위 범죄 행위를 조력을 했습니다. 그럼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는 어디까지 알고 계셨을까요?
글쎄 그것을 단정할 수는 없겠죠. 예,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단정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차차 나올 거라고 저는 그 뭐 사실관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방울이 사실은 이제 북한의 광물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광물 자원이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경제성이 있는 리튬을 비롯해 가지고 히토류 뭐 아주 귀한 광물 자원들이 많은데 쌍방울이 이렇게 저 북한에서의 어떤 광물 자원 개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점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쌍방울로서는 사실상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국제적 차원에서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대북 제재라는 이제 이런 이제 규정도 위반하고 또 외화를 불법적으로 해외로 빼돌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밝혀질 거라고 보고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밖에 현재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쌍방울이 이화영 파일이든 PC를 빼돌렸다라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압수수색을 대비했다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이화영 법카 사용 의혹 보도 후 조직적인 증거인멸 나선 정황을 파악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쌍방울 부회장이 직원들에게 이화영을 검색하겠다는 겁니다. 이화영 사용한 법카 내역 정리 파일 등 컴퓨터를 찾아낸 뒤에 교체해버렸다.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PC에서 다 검색하겠다라는 거겠군요. 이화영이라고 쳐봐. 이래서 회장님 이화영 법카 내용 나왔는데요. 그 PC 바꿔. 라는 내용이에요. 이 보도 내용은. 법조계 관계자. 조직적으로 증거 없애고 핵심 인물 해외로 빼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영 교수님, 이 장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화영을 검색했다. 그러니까 결국 쌍방울과 북한의 연결 고리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였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화영만 딱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를 다 인멸하거나 PC를 바꿨다라는 건데 그만큼 이제 이 대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을 끼지 않고는 진행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화영이 연결 고리였고 그럼 이게 이화영만의 연결 고리라고 볼 수 있느냐? 그 윗선에 누군가가 있지 않느냐? 가깝게는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지사였는데 이재명 지사의 어떤 묵인이라던가 적어도 묵인이라던가 이런 것이 없이 이화영이라는 인물이 단독으로 북한과 쌍방울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겠느냐 이러한 당연한 의구심들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인 거죠. 자, 수사 내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